보자. 341번. 모두 참이래요. 참임을 보이기 위한 필요한 명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것을 최대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P에서 R로 보내는 거니까 P에서 not Q는 있거든. P에서 not Q는 있어요. 그 다음에 R을 보내려면 이놈의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S에서 R이라고 S이면 R이다. 이게 참이다 라는 거지. 그럼 무엇을 구해주면 돼? 이렇게 연결만 되면 이게 참임 명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not Q는 S 아니면 이놈의 대우 명제 not S면 Q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5. 중요한 문제네요. 봅시다. 이거는 조금 내 마음이 아픈데 0이 되려면 A도 0, B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이게 P야. P가 A도 0, B도 0이다 라는 거야. 이 둘 다 0입니다. 그럼 Q는 뭐가 되는 거냐면 A-B의 제곱이 0이니까 A는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R이 문제네. R이 안 보이면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했었지? 오늘 시험 문제도 있었잖아. 제곱해요. 오케이? 안 보이면 제곱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양변을 제곱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잠깐만 없어지고 없어져서 A, B는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미안. 그래서 P, Q, R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얘 뭐예요?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P가 지금 얘에서 얘로 가는 거 되지? 그렇지? 그럼 얘랑 얘의 참거짓을 밝혀줄 수 있어요? Q랑 R에? 참거짓은 나오지 않아. 오케이? 얘이면서 얘일 수 없고 얘이면서 얘일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없어.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P, Q에 대한 관계는 얘이면 얘이다 라는 게 맞지. 그러니까 참임 명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게 참임 명제입니다 라는 거지. 왜? 이 경우가 이 경우에 포함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주는 놈이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에요. 틀렸네요. 그 다음 이제 이거 봅시다. 이거 P랑 R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P랑 R 사이 관계거든. 그러면은 P는 R로 이렇게 참입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not R은 not P가 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받는 놈이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냐? 디귿이 맞은가요? 문제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왜? 왜? 이게 참 그러면 나달은 납피기 위한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는 필요 조건 받는 놈이잖아.
왜? 뭐가 이상하냐? 맞는데? P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왜?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 근데 P면 R이다라는 게 참이 되는 건 알겠지? 그래서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라는 거라서 not R이면 not P다. 이게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받는 놈이니까 뭐예요?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Q이고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건데 이 두 개가 Q랑 R이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성립하면 봐봐. A랑 B 두 개가 같아지면서 A 또는 B래. 그러면 얘는 A가 0 아니면 B가 0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어봤더니 A만 0인 경우,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고 B만 0인 경우 A도 B도 0인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거 둘 다 성립하는 경우는 이 경우만 뜻하는 거지. 그래요?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Q이고 R이다 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게 이제 같은 조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이면서 이게 되려면 이 세 개 중에 이거 찾으면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랑 얘가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네요. 오, 이럴 수도 있어. 수학은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수학은 모든 문화적 세계는 하나다. 라는 거네요. 그렇지. 자, 아름다운 영어다. 아름다운 영어다. 수학은 만국의 공통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기호로 쓰면은 어느 수학자가 봐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지 않냐? 왜? 중요한 얘기였어요. 봐보자. 우리가 이거 앞부분에서 배웠다? 공집합이에요. 지연아, 뭐가 성립해? 공집합이야. 합집합이 공집합이거든. 그럼 뭐가 성립해? 이거 내가 알려줬지? 뭐가 성립해요? 둘 다 공집합이 돼요. 오케이? 둘 다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잖냐? 공집합이 되고 얘도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도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집합이 됐으면 얘에서 얘기를 뺀다라는 거거든. 이 P가 R의 이어집합에 포함이 돼요. 그래? 그 다음에 Q가 P에 포함이 돼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면 Q, P, R이에요. 그렇지? 연결이 되잖냐? 여기 쏙.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자. Q 이면 P 이고 R not R이에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네. 받는 놈이니까. 그 다음에 P는 R하고 관계가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참이 아니니까. 오케이? 이거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봅시다. 3번. R하고 Q도 관계가 없어. not R은 관계가 있는데 참고 있을 얘기해 줄 수 있잖냐? 근데 얘는 뭐 어떤 조건, 참인 조건이 아니니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지? 주는 놈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 왜 뭘 이렇게 해? 나한테 속사를 보여주고 싶어? 취향이 독특하네요. 너 그러고 있었잖아. 아, 그랬어? 내가 너무 말 심하게 했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삐졌어요? 나 삐졌어. 봅시다. 봐보자. P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삐졌잖아. 필요 없어요. 봅시다. 보자. 사실 애기 생기면 맞을 것 같아요. 애기한테 맞아? 애기한테 왜 맞아? 도망가야지. 아빠 살려. 그거 도망가야지. 봅시다. 어? 봐보자. P가 아니고 not P를 가져왔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아닌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아닌 거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작아요. 여기도 포함되고 커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 뽕 뚫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게 not P에 대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지워버리자. 어머머머. 지워버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not P가 충분 조건이래요. 그 말은 not P가 Q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Q는 A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A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래요? 그러면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3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A는 3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야. 그러면은 not R은 X가 B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not R은 X가 B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화살표를 받겠습니다. 라는 거지. not R이 not P에 포함이 돼야 돼요. not P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B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려면 마이너스 B를 구해줄까? 얘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A 마이너스 B는 4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라서 최소값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네, 수직선만 나타내면 돼서. 너희들이 이거 이제 계속 저번에 시험 볼 때도 계속 이거 물어봤잖아요.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 그렇지? 좀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 그 다음 봅시다.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참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참임을, 그러니까 A가 0, 이게 대우명제를 이용할게요. 오케이? 대우명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참임을 증명하라고 기류법을 이용할게요. 기류법 쓸게요. 오케이? 결론을 부정할게. 그러니까 A는 0 그리고 B는 0이거든?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이놈을 부정하면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순점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거잖냐? 그럼 일단 해봐봐. 뭐가 되는 거냐면 또는이니까 A가 이게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먼저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뭔 말이 되는 거냐면 이게 또는이니까 하나만 성립하고 얘가 0이 되거나 A가 0이 되고 B가 0이 아니거나 오케이? 둘 다 0이 아니거나 오케이?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볼 거야. 첫 번째 이 경우 해봤더니 A가 0이 아닐 때는 봐봐 A가 0이 아니야. 근데 0이지 않냐? 그러면은 A는 B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모순이야.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돼? B 루트 2가 0이래. 이거 안 되지. B가 0이 아니니까.
모순이야. 세 번째 봅시다.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 되는 건데 이거 이항시킬게요. B 루트 2는 마이너스 A고 루트 2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건데 이거 뭐예요? 유리수예요. 그래요? 이거 유리수야. 뭐에 대해 모순이에요?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이 명제가 참이 되겠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조건을 보일 수 있으면 세 조건 다 모순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다음도 증명해 볼게요. A, B가 종수일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라서 이건 놔두고, 가지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기류법을 증명하라고 그냥 나와 있네. 기류법을 해봅시다. 기류법을 했더니 결론을 부정했어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A, B 모두 홀수다. 오케이? 결론을 부정했더니 A, B 모두 홀수로 하자. A, B 모두 홀수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네요. x가 정수니까 x를 2k-1이라는 형태랑 x를 2k에 대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거든. 홀수에 대한 형태랑 짝수에 대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k는 다 정수야.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해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놓을까? x 홀수라고 놓고 이렇게 이제 식으로 정리하기 싫으면 짝수라고 놓을까요? 오케이?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될 것 같아. x가 홀수라고 줘봅시다. 그럼 봐봐. x의 제곱 ax 마이너스 p 이거 뭐예요? 홀수예요. 이거 홀수지? 이거 홀수 아니야? 그럼 이거 뭐가 돼요? 홀수가 나와요. 그래요? 홀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모순이야.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선생님 홀수가 마이너스 1도 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면 정수 범위를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 홀수를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홀수를 나타내거든. 이게 홀수고 이 홀수라고 나타내. 이거를 홀수라고 나타내거든.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가 이제 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속 정수 범위로 확장시켜도 홀수, 짝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홀수가 될 거고 얘는 짝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오드 넘버, 이분 넘버. 이 정도는 알아. 오드가 이상한 인자냐? 이상한 숫자라? 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홀수로 더해버리면 홀수가 되는 거잖냐? 그래서 영은 짝수야.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홀수를 3개 더하면 무조건 홀수잖아. 그래요? 홀수를 3개 더하면 무조건 홀수야. 마이너스 값을 곱하든 어쩌든 홀수를 3개 더하면 무조건 홀수예요. 그래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하나가 짝수야. 그럼 너희들 생각을 해봐. 이게 짝수예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이거 짝수야. 이것도 뭐가 돼요? 홀짝수 곱하면 짝수지. 거기다가 홀수를 더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홀수잖냐? 좌변이 홀수야.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다? 모순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식에 둘 다 모순이 생겨버렸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뭐예요?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모순이 돼서 원래 이 명제가, 원명제가 모순이 생겨서 뭐가 돼요? 원명제가 참이야. 오케이? 다음 봅시다. 오,
여기 이렇게 훅훅 넘어가 버린다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무엇을 만들겠습니다. 역수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A랑 B 플러스 C, A랑 B 플러스 C를 나눠서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분배하면 얘가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가 되는 거고, B 플러스 C를 분배하면 A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이 두 개가 역수의 형태가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무엇을 쓸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전에 조건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A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지. 뭐 더해도 무조건 더해도 나눠도 양수는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2배 루트 동그라미 세모, 그러면은 B 플러스 C 분의 A 곱하기 A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나머지 형태 2가 있었으니까 무엇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2,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최소의 값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뭐 등호 조건 찾기 힘드니까 그냥 최소의 값만 구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뭔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전개하자. 오케이? 모르겠으니까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분의 2의 제곱, B 플러스 A분의 2의 제곱, 제곱해줬더니 A의 제곱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분의 A분의 4B 플러스 A제곱분의 4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거든. 이게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지금 역수 형태가 보여요. 뭐랑 뭐? 얘랑 얘. A의 제곱, A의 제곱분의 4. 역수 형태가 보여. 얘랑 얘. B분의 4A, A분의 4B. 그 다음 나머지 역수 형태 B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4예요. 그러면 각각을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등호 조건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할게요. 산술기하를 썼을 때 얘는 뭐야? 역수 형태에 있으니까 2배의 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4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A의 제곱이랑 A제곱분의 4가 같을 때, 즉 A의 제곱의 제곱이 4일 때 A의 제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의 제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A는 양수잖냐? A가 양수라는 얘기 있잖냐? 그럼 A는 뭐예요? 루트 2야. 그렇지? 결론은 등호 조건이 A가 루트 2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구해졌거든? 그러면 그 다음 거도 산술기하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 다음 거도 산술기하를 그대로 넣어봤더니 2배의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4B거든? 약분이 될 거야. 근데 등호 조건이 언제 성립하냐면 B분의 4A랑 A분의 4B가 같아질 때, 즉 A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될 때, 둘 다 양수니까 A는 B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거 봐봅시다. 마지막 거 2배의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분의 4잖냐? 어차피 이게 똑같은 형태라서 정리하면 B는 뭐일 때예요? 루트 2일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연결돼야 안 돼요? 등호가 연결되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 등호에서 최소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각각이 안 될 때 있단 말이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가 있냐면 아마 이때일 건데 일단 이제 답부터 구해놓고 해봅시다. 오케이? 뭐냐면 연결시켰더니 4, 8, 4네. 그지? 4, 8, 4, 16. 이렇게 최소의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소의 값이 16이고 그때의 A, B 값은 루트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루트 2의 제곱분의 16이니까 8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냐? 등호 조건이 셋 다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냐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a 플러스 a분의 4, b 플러스 b분의 9라는 문제가 있거든. 잠깐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산술 기하를 쓰고 싶단 말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혹시 선생님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냐면 각각을 산술 기하를 쓰면 루트 b분의 4a 2배 그리고 루트 a분의 9b가 되는 거니까 계산해 봤더니 약분이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돼요? 4. 뭐가 돼요? 6. 최소의 값이 24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이걸 쓸 수 있으려면 무엇이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성립해야 돼요. A는 B분의 4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지. B는 A분의 9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잘 봤더니 AB는 4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AB는 9일 때 등호가 성립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 때 이 산술 기하가 여러 개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엮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 너희들이 풀어봤을 건데 얘 어떻게 풀었었어요? 전개해서 풀었지. 그지? 그러니까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전개해서 푸는 게 맞아. 당연히 안 그런 경우도 있어. 안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 풀어보면 AB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AB분의 36이 되는 거거든. 그래요? 전개했더니 그럼 이게 역수의 형태가 있으니까 산술 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2배 루트 AB분의 36이 되는 거고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봤더니 36, 6, 12. 그래서 25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 약간 다르지. 그지?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밑에처럼? 풀면 안 돼.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등호 조건이 뭐만 만족하면 돼? A, B가 6이다. 라는 것만 만족하면 돼요. 두 개 같으면 A, B가 6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건데 혹시 이렇게 나눠진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써도 돼. 왜냐면 등호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양수일 때 2배의 루트 B, A, C, B지. 등호는 B, A는 C, B일 때 성립해요. 오케이? 그래서 AC는 B의 제곱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그 두 번째 봐봤더니 2배의 루트 C분의 B 곱하기 A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얘도 등호 조건이 C분의 B는 A분의 C가 되는 거라서 C의 제곱은 A, B일 때 성립하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봤더니 2배의 루트 뭐가 되는 거냐면 AC, BA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A분의 C랑 B분의 A가 되는 건데 A의 제곱은 B, C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셋 다 성립하는 경우는 도대체 언제인가라는 거잖아. 이게 똑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냐 없냐라는 게 핵심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똑같이 성립하는 경우는 찾을 수 있어. 뭐냐면 이거 다 곱하면 뭐예요? A 이렇게 놓지 말자. 애초부터 이 세 개가 같아지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아지게끔만 만들어 줄 수만 있으면 어차피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잖냐? 반복되는 형태니까. 그래요? 그래서 같은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이 자체로 최소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등호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산술기하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이거 푸는 방법이 그냥 많아. 그냥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어차피 양수고 양수예요. 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는 제곱을 했더니 이놈을 제곱했어요.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를 제곱을 해봤어요. 제곱을 했더니 3x 플러스 5y가 등장하는데 2배 루트 3x 곱하기 5y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렇지? 그랬더니 앞에 있는 값은 뭐냐면 얘가 10이에요. 10.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최대값 구할 수 있잖냐? 바로 뭐예요? 산술기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3x 플러스 5y는 크거나 같다 2배 3x 5y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놈의 최대값은 10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얘가 이제 뭐보다?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최대값 20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지. 등호 조건은 뭐 해주면 돼요? 3x랑 뭐랑 5y랑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넣었더니 각각이 5가 될 때 등호가 성립해요. 오케이? 두 개 같은 거니까 5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5가 될 때니까 x는 3분의 5, y는 1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때 최대값 20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잠깐만. 여기서 다시 뭐 해줘야 돼? 루트 씌워줘야지. 그지? 루트를 씌워줘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최대값은 루트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 루트 5가 되겠지? 단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첫 번째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야. 차수가 다르잖아. 차수가 달라. 이거 뭐 합, 곱이 아니고, 그냥 하나는 루트, 하나는 1차잖아. 이거 제곱하면 이게 되지. 이게 차수가 다를 때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돼. 얘를 잘 쓰면 되거든? 코시-슈바르츠는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제 제곱 있잖냐? 이게 제곱이고, 이게 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 제곱이 여기 있잖냐? 제곱. 그러니까, 루트 3x의 제곱 플러스 루트 5y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 뭐 들어갈지 모르거든? 근데,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의 제곱으로 넣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봐봐. 여기 앞에 뭐가 곱해진 거야? 1이 곱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값은 10이에요, 10. 이 값은 뭐예요? 2예요. 이거의 제곱은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최대값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잖냐?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뭐요?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1분의 루트 3분의 x랑 1분의 루트 5분의 y가 같을 때. 즉 x 3x랑 5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돼요. 오케이?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거든?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2차 방정식과 같이 문제를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지 않을게. 오케이? 식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이 두 가지로 해결합니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자꾸 연습하세요. 이 방법도 이 방법도. 알겠어요? 지금 이 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거든?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야.
산술 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나오는 거.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게 어렵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것들을 계속 연습해 봐야 너희들 게 될 거 아니냐? 그래요? 여기 문제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시험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봅시다. 다음 주에 전체 답안 아니고 한 팀만 명제? 다 보지. 명제 한다는 장수가 좀 많냐? 두 문제만 풀면 끝났는데. 다 보겠지? 393번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뭘 하냐면 A가 이 점을 지납니다. 직선을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3이 여기 지나는 거니까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봐봤더니 일단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이 점의 좌표? y좌표이니까 x가 0이 될 때 y값 b지. 0,b예요.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y가 0일 때 x좌표? x좌표니까 a,0이에요. 오케이? 당연히 이제 너희가 이 식 보고 바로 알 수 있어. x좌표는 y좌표. 기억나요? 응. 기억났으면 좋겠지만 이거 기억나야 돼. 그러면 이제 넓이가 나오네. 이 삼각형 OBC에 대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자. 이거의 최소값이거든? 여기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둘 다 이제 어차피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1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소면 AB분의 1의 최대를 구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자연수로만 그냥 해보자. 4 있단 말이다. 이거의 최소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바꿨을 때 최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의 최대를 구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최대를 구해줄 수 있거든. 산술 기하를 이용하면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을 2배 루트 각각 곱한 거. A분의 2 곱하기 B분의 3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봤더니 얘가 1이고 2배 루트 A, B분의 6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제곱을 해줬더니 1 A, B분의 24. 그냥 이제 최소값 그냥 A, B 곱해주는 게 더 빠르나? A, B의 최소값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로 출발했잖아.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했지만 정리해 봤더니 최소값을 2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등호 조건은 너희들이 구할 수 있을까?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A분의 2랑 B분의 3이 같을 때. 2B가 3A가 잠깐만. 이게 두 개 같으면 뭐가 돼요? 각각이 2분의 1이 되는 거 보여? 그래? 그럼 A가 뭐예요? A가 4고
b가 6일 때 최소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넓이지? 2분의 1 a, b는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의 값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a, b의 최소값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이거였어.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였잖냐? 그래서 혹시 역수에 대한 산술기하를 쓰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고민한 거예요. 오케이? 넣어봤더니 최대값이 나오긴 한데 우리가 애초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a, b의 최소값. 그렇지? 그래서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등호를 구하는 연습은 반드시 하세요. 단등호는 이거랑 이게 동그라미 세모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같으면 각각의 2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서 a, b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의 값은 이거, a, b는 이거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라스트 원. 40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원, O1, O2, O3 서로 접하고 O1과 O3의 길이는 6이래요. 이 길이는 6이래요. 그때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세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줘야겠네. 이 반지름을 A라고 놓을 거고, 이 반지름을 B라고 놓을 거고, 이 반지름을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6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 왜? O1, O3의 길이가 6이니까. 그렇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A의 제곱 파이 플러스 B 제곱 파이 플러스 C 제곱 파이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이게 2차고 1차잖아. 2차고 1차지. 이때는 대부분 뭘 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요. 오케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 근데 너희들 오늘 시험 보니까 이 3개짜리 안 써봤잖냐. 외울 생각이 없어, 3개짜리. 외우세요. 이 3개짜리 문제예요, 3개짜리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개짜리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 이거의 뭐예요? 넓이의 합. 이거의 최소의 값이거든? 이거의 최소의 값이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자. 그대로 넣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은 놔두고, 여기에 뭐가 생긴 거야? 얘가 생긴 거야. 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6이었잖냐? 근데, X는 그럼 뭐가 되고? 1. X는 1이에요. Y는 2. Z는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거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곱하기 6인가? 6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의 값 6이라고 구해줄 수 있잖냐? 근데 그때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세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근데 이때 등호 언제 성립합니다 라고 했어요. 등호가 이때 성립해.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야. 거꾸로 써도 돼. 1분의 A는, 2분의 B는 1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줄 수 있거든. 이거 그냥 K라고 놓을까? K라고 놓으면 A는 K, B는 2K, C는 K예요. 대신 넣어봤더니 뭐가 돼? 6K가 6에서 K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A는 뭐가 되고? 1. B는 뭐가 되고? 2. C는 뭐가 돼요? 1. 세 반지름 길이의 합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다른 형태가 나오면 대부분 뭐더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거든. 코시-슈바르츠는 반드시 뭐 해봐야 돼? 공식을 써놓고 여기다가 대입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코시-슈바르츠는 너희들이 그렇게 연습해봐야 돼. 진짜 안 보이거든? 진짜 안 보이잖냐. 공식을 써보고 자꾸 대입해봐야 코시-슈바르츠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지금 너희들이 이걸 많이 연습해놔야 나중에 이걸 또 할 거 아니야? 그때 기억이 날 거거든?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